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네, 오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에 있는 브리즈번이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도시로 확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오늘 총회를 열고 2032년 올림픽 개최지로 호주의 브리즈번을 선정했는데요. 이로써 호주에서는 1956년 멜버른, 2000년 시드니에 이어 세 번째로 올림픽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도쿄올림픽 이후 2024년에는 프랑스 파리, 2028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KBO는 올림픽 야구 대표팀의 평가전이 23일 저녁 6시 반 상무, 또 24일 오후 5시 LG, 25일 낮 2시 키움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메달 도전의 첫 관문을 앞둔 김학범 감독이 1차전 상대인 뉴질랜드가 국가대표팀급 구성이라며 경기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첫 경기는 설레고 긴장되면서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니 기대감도 크다며 이번 뉴질랜드와의 경기도 마찬가지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학범호는 내일 오후 5시부터 뉴질랜드와 도쿄올림픽 조별리그 B조 첫 경기를 치릅니다. 유도 대표팀 남자 81kg급 이성호가 도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대한유도회는 오늘 국제유도연맹이 어젯밤 기존 올림픽 출전 선수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결원이 생겼다면서 차순위인 이성호에게 출전권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유도 대표팀은 이성호까지 도쿄행 확정하면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대회 이후 13년 만에 전체급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돼 기권한 선수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칠레 올림픽위원회 발표를 인용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칠레 태권도 선수가 경기에 기권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됨에 따라 25일 여자 57kg급 경기에 나올 수가 없어 기권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스포츠. 수요일 저녁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 시작합니다. 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어색한 손짓 일주일 안 나오시더니 네. 상당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오랜만에 봐서 반갑기도 하고 네, 되게 반갑고 설렜습니다. 네. 설렜습니까? 네. 그때 지난주에 안 계셨을 때 네. 저희가 뭐 다 들었습니다. 손대범 네. 위원 말씀은 거의 안 했잖아요. 아예 안 했죠. 네. 그리고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셨더라고요.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 통영에서 그때 계셨나요? 네, 박신자컵이 열려서요. 예. 일주일 동안 즐겁게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네. 또 뭐 성황리에 잘 끝냈으니 정말 다행이고요. 오늘은 조현일 해설위원이 왜 없는 거죠? 조현일 위원이 저희가 소문에 의하면은 두 분이 이제 약간 서로 마주치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주는 손 나오고 한 주는 조 나오고 서로 사이가 안 이렇게요. 좋아졌다. 제가 오늘 조현일 위원이 딱 결정한다는 얘기 듣고 네. 피닉스 선즈의 몬티 윌리엄스 감독이 생각났습니다. 참 필요할 때 없다. 타이밍 참 못 맞춘다. 네. 이 작전을 딱 내야 될 때 이 감독이 약간 좀 늦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시즌 끝난 아주 의미 있는 자리인데 그쵸. 참 타이밍 못 맞춥니다. 야, 저기 네. 조선을 느봤는데 오늘도 시즌이 끝났는데 네. 끝난 오늘 직무유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조현일 위원은 지금 안 계시지만 오늘 역시 유튜브 조선의 느바로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좀 결정적인 날 조 위원께서 빠지셨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NBA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코로나 시국에 전 세계 팬들에게 희망을 줬던 2021 시즌이 이제 오늘 막을 내렸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복장이 그러신 겁니까? 오늘 복장은 이제 무더위와 예.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밖에 절대 안 입고 나오거든요. 네. 정말 절대 안 입고 나오는데 오늘은 무더위에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어깨가 드러난 이제 민소매를 입고 왔는데 약간 좀 제 스스로 좀 민망하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중복이니까. 네네네. 중복 스타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뭐 아테토 쿤보 같아요. 지금 느낌이. 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기분이 또 이렇게 어깨 날개 달린 것처럼 이렇게. 이 밀워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피닉스의 우승을 점쳤던 분들이십니다. 네.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죠. 네. 전부였죠. 사실 전 세계 농구 전문가들은 피닉스가 첫 우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가장 NBA의 완벽한 이제 결말을 낼 수 있는 해피엔딩이었죠. 왜냐하면 정말 오랫동안 이런 별명들 파궁사라든지 전혀 파이널에 연관을 짓지 못했던 크리스 폴이라는 선수의 정말 황혼기에 접어든 커리어에 정말 완벽한 방점이 될 수 있는 파이널의 우승을 저희가 모두가 좀 기대를 했는데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찰스 바클리 형의 한도 풀어줄 겸 해서 이 피닉스 선수가 우승을 딱 했으면 그림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변입니까? 그렇죠. 사실 2연승을 달릴 때만 해도 파이널에서 먼저 2승을 선점한다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한 것도 미러키가 우승할 거냐가 아니라 미러키가 언제쯤 1승할까? 그렇죠. 3차전 이후, 4차전 이후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얕봤는데 제가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기세를 탄 미러키 벅스의 흐름이 정말 무서웠죠. 그렇죠. 피닉스 선즈가 마지막까지 거의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못한 채 야니스 아테토쿤보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변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미러키의 저력도 분명히 강점이 확실하게 있었고요. 다만 이제 감독들의 수싸움, 그리고 감독들이 적재적소와 적합한 타이밍에 전략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수들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는지가 가장 큰 아마 변곡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시적소의 멘트를 꺼내는 마이크 부데놀저 박재민 씨가 좀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피닉스 선수가 수싸움에서 밀렸어요. 조현일 위원처럼. 되게 힘들게 좀 시리즈 치러갔죠. 완벽하신 정말 비유입니다. 역시 클래스는 여기서 드러나네요.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맨날 틀리고. 오늘 유튜브 채널에 조현일 위원은 안 들어오셨나요? 아마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어디선가 지금 댓글을 쓰고 계실 겁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 막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미러키는 이제 50년 만에 우승이죠. 네, 굉장히 50년이지. 오랜만이죠. 그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진짜로 컬러 TV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이었죠. 카림 압둘자발 앞세워서 우승한 이후에 50년 만에. 그래서인지 오늘 미러키 벅스가 우승하는 확정짓는 날 이 체육관 앞에 거리에 6만 5천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여서 미러키 벅스의 우승을 축하했고 또 그만큼 또 팬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고등학교 때쯤에 미러키의 우승을 본 팬이 지금 이제 1은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손자를 안고 손자를 안고 이 경기를 아마 봤을 거예요. 사실 저도
카림 압둘 자바라는 분을 뭐 어디 잡지나 신문에서나 봤지 실제로 경기하는 걸 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흑백 심지어 제가 지난번에 카림이랑 압둘이랑 자바랑 3명인 줄 알았다고. 그냥 킥한 그분이었죠. 네, 이소룡이랑 영화에 나왔던. 맞습니다. 좋습니다. 아테토쿤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카림 압둘 자바의 어떻게 보면 다시 환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했죠. 자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뭐 업그레이드 됐죠. 이 선수의 별명이 그리스 괴인인데요. 네. 괴물.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였죠. 2m 10이 넘는 신장에 가드처럼 움직이고 네. 점프하고 수비하고. 거의 헤라클레스네요. 오늘 네. 특히 50득점에 14리바운드, 블록슛 5개를 기록했는데 NBA가 블록슛 집계한 게 75년부터거든요. 최초라고 합니다. 파이널 경기에서 50득점과 14리바운드와 블록 5개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피닉스 선즈를 좀 많이 괴롭히면서 네. 우승에 대한 열정을 그만큼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테토쿤보를 피닉스에서는 왜 못 막았을까요? 사실 이거는 정확한 그 옛 선조들의 속담이 있습니다. 알고도 못 막는다. 요거 이건 아테토쿤보의 모든 전략을 다 파악을 하고 피닉스 선수가 충분히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테토쿤보의 기본적인 능력 차이가 피닉스 선수들이 지금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둘 셋이 아무리 지금 엉겨붙어서 잡으려고 해도 그걸 뚫어버리는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테토쿤보의 오늘 모습은 왜 못 막았을까가 아니라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누가 막을 수 있을까의 네.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테토쿤보가 약간 부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 라운드 때 무릎 부상을 당해서 사실 그때도 라디오에서 박재민 위원도 그렇고 다 말했지만 시즌 아웃급이다. 네. 그런데 정말 이 신체는 신이 내린 신이 축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부상을 좀 이겨내고 건강하게 잘 뛰어줬고요. 언제 부상을 당했나 싶을 정도로 실은 본인도 통증이 좀 있다고는 했는데 네. 경기에서 나타났던 그 플레이를 보면은 우승에 대한 의지가 또 그런 것들도 극복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예상을 못했지만 미러키 벅스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그래도 이 농구라는 게 뭐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이 아테토쿤보 활약과 함께 또 어떤 선수가 좀 두드러졌나요? 일단은 뭐 주득점원 중 한 명인 크리스 미들턴. 이 선수가 사실 조용하게 뭐 소리 없이 강한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2골을 넣어주면서 또 미러키 우승을 도와줬고요. 또 브룩 로페즈 이 센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늘 또 공수 양면에서 디안드레 에이튼을 상대로 또 좋은 활약 보여준 덕분에 승리에 좀 더 수월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테토쿤보가 약간 전차부대 같은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미들턴 같은 경우는 저격부대예요. 소리 소문 없이 공을 받았을 때 이 선수가 언제 여기 와 있었지? 하지만 득점으로 무조건 연결이 되는. 네, 브룩 로페즈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에서 밀고 올라오는. 네. 스나이퍼. 네, 뭐 정말 그 각각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팀에 피로감이 생겨요. 근데 파이널에 왔을 때는 정확하게 본인들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가 분배가 되면서 아마 미러키의 파이널 6차전의 모습은 그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완벽한. 네. 보통은 가면서 조금씩 이제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6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참. 크리스 폴 선수 얘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네요. 예. 오늘도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라커룸을 향하는 모습이 되게 짠하더라고요. 네, 그 10년 정도로. 넘게 우승만 바라보고 달려온 선수인데 그러니까 좀 파궁사란 말이 뭔지 궁금해서. 이게 이제 파이널이 궁금한 사나이.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네, 오랫동안 이제 플레이했지만 결국에 결승 문턱도 가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네. 마침내 꿈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우승이라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야, 크리스 폴 때문에 피닉스 응원하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크리스 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성기가 꺾이는 것이 저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경력과 나이가 됐고요. 85년생인가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8, 37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리그 최고의 가드의 명단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파이널은 가보지 못했고 계속해서 기량은 꺾일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올 시즌은 기량이 역대 가장 좋았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인간극장처럼 휴먼 스토리처럼 많은 팬들이 이쯤 되면은 이런 선수에게 우승의 자격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응원을 뭐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아쉽게도 해피엔딩의 끝은 여기서 나지 않았고요. 다음 시즌 혹은 다다음 시즌에 또 기회가 온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 폴을 응원하지 않을까. 글쎄요. 근데 파이널에서 이렇게 좀 아쉽게 미끄러졌으니까 더 인간극장스러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넘어야 될 과제가 또 하나 생긴 거고요. 네. 다음 시즌에 또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선수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피닉스와 다시 재계약을 해가지고 도전할지 아니면은 진짜 우승할 수 있는 팀을 찾아갈지 또 궁금합니다.
따라라라. 크리스폴.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자, 이제요. 좀 허탈해졌습니다, 사실. 네. 아, 그렇죠. NBA 밴드, 우리 느바 밴드는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요? 오늘이 네. 기쁜 날이지만 또 아쉬운 날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우승팀을 가려냈기 때문에 한 시즌이 잘 마무리돼서 기쁘지만은 앞으로 뭐 하지? 네. 앞으로 뭐 하지? 그러니까 벌써부터 제 지인 중에서 이제 아침에 뭐 보고 살지? 운동할 때 뭐 보지?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다음 주에 또 올림픽이 시작합니다. 그쵸. 올림픽 농구도 있고 또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자유계약 선수 이동이 시작되는데 올 시즌 역시 만만치 않게 많은 선수들 이동이 예상되고 있어서 또 기대가 됩니다. 2021, 2022 시즌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일단 아담 실버 총재의 계획은 예년처럼 10월에 개막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네. 지금 오늘이 7월 말이죠. 20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선수들 사이에 좀 약간 불안 요소가 있어요. 네. 부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걸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8월까지는 올림픽을 하니까 8월 중순쯤은 돼야 그때부터 이제 올림픽 나갔던 선수들은 이제 쉬게 될 텐데 네. 그러면 8월, 9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죠.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시즌이 한 3달 넘게 이제 미뤄지면서 네. 올 시즌에 조금 당겨지고 다음 시즌에 완벽하게 이제 다시 리셋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쉴 시간이 갑자기 2달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한 해 더 유예를 둬서 한 달씩 이렇게 땡겨 나가는 것에 대한 연착륙을 좀 희망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네. 자, 그래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중간에 공백이 좀 덜 뜹니다. 팬들 그렇죠. 입장에서는요. 네. 예, 농구 팬들의 시간은 또 빠르게 갈 것 같은데요. 올림픽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수요일 저녁 NBA 이야기 조선의 느바 듣고 계십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또 배우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현일 해설위원은 어디 가셨나요?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네. 네, 자리를 비워버렸습니다. 야, 이런 경우도 있군요. 진짜 처음 봐요. 네. 일단 오늘은 그러니까 그 조선의 느바가 아니고 그냥 손의 느바입니까? 네. 아니죠. 박손이죠. 박손입니까? 네. 오늘은 박손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박재민 농구 선수 위원 이 심판이죠? 심판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예. 다중 직업자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캐는 배우. 본캐가 사실 요즘 뭔지 좀 저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약간 배우로 삶을 살아왔는데 조금 본캐가 흐려지고 부캐와 본캐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최근에는 좀 제 스스로도 약간 내적 갈등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중인격자가 비슷한 다중직업자라는 말이 네. 어떻게 좀 와닿더라고요. 네. 오늘은 보디빌더로 나오셨습니다. 근육이. 예. 벌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자, 일단 미국 농구 대표팀 흔히 드림팀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 드림팀이냐면 이 팀을 꿈의 팀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조금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자주 붙이는 별명이 나이트메어. 네. 악몽이다. 꿈은 꿈인데 네. 악몽이다. 이게 선수들이 부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합니다. 피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브래들리 빌과 뭐 여러 선수들이 또 그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거나 혹은 밀접 접촉자로 분리가 되면서 네. 대표팀에 참가하지 못하는 선수도 나오고 있고요. 또 교체된 선수도 생겼습니다. 일단 브래들리 빌 선수가 대표적으로 빠지게 됐고요. 네. 또 케빈 득점왕. 러브가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 아유. 잭 라빈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의료진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쵸. 뒤늦게나마 이제 독교를 항했다고 하는데 네. 오, 그래요? 근데 갑자기 또 혼자 이동하게 돼가지고 약간 좀 컨디션 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레미 그랜트 선수도 조금의 영향이 있었는데 이제 승선에는 문제가 없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브래드빌의 코로나19 확정 판진으로 의한 낙마 그리고 케빈 러브의 종아리 부상으로 의한 낙마에 의해서 두 선수가 이제 충원이 됐죠. 이제 급하게 충원이 된 이유는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도 이제 엔트리 마감 기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포포비치 감독이 시간을 크게 끌지 않고 빨리빨리 바꿔서 지금 이제 켈돈 존슨, 샌안토니오 스퍼즈에 있는 이제 본인이 데리고 있는 선수 한 명과 그리고 또 의외의 인물이 뽑혔죠. 저베일 맥기 선수가 대표팀에 승선을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래들리 빌이라는 뭐 끝까지 커리랑 이렇게 득점한 경쟁을 펼쳤던 네. 이 요즘 소위 슛감 좋은 선수도 빠져버리고 케빈 러브도 빠져버리고 해서 또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고
팀 분위기도 그렇고 미국 우승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저 지금 행보가 좀 심상치가 않죠.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라는 대표적인 약체팀 연습 경기에서 지고 말았고 또 호주를 상대로 또 2연패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약간 전력이 이름값은 화려했는데 전력 자체가 기대에 좀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본선 가서도 좀 적지 않게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이 예선전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장난 아니던데요. 일본이 아마 최근 들어서 아시아 이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고 뭔가 아시아 국가도 이제 이러한 어떤 과정을 밟으면은 세계 경쟁력을 좀 띄울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NBA 선수 중인 루이 하치무라 선수가 활약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습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특히나 이제 프랑스를 상대로 81대 75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떤 팀이냐면은 2019년 월드컵에서 미국을 꺾은 팀입니다. 그만큼 강팀인데 그런 강팀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일본 언론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또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연습 경기의 결과는 크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경기를 봤을 때 나이지리아의 수비하는 걸 보면은 거의 이제 세깅이라고 하죠. 그냥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거리를 두고 거의 약간 수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저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미국이 좀 전력을 누출하고 유출하지 않기 위한 이게 방편이 아닌가. 그래서 막상 본선을 열어본다면은 아마 우리가 걱정했던 것을 쉽게 아마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림팀, 그 조던과 매직 존슨이 뛰었던 드림팀도 첫 연습 경기가 크리스 웨버 같은 대학생 선수들과 연습 경기였어요. 근데 대학생들한테 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충격을 받고 연습 경기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50점 차로 이겨버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런 연습 경기를 좀 설렁설렁 나갔다가 패한 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이쯤 되면은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를 좀 후회를 할 수도. 괜히 건드렸다. 괜히 건드렸다. 괜히 이겼다. 이겨갖고 잠자는 사자에. 그렇죠. 프랑스도 지금 이거 괜히 지금 건드려가지고 프랑스와 미국의 결승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까? 아니 근데 일본이 어쨌든 뭐 올림픽에서 농구로 뭐 일 내는 거 아닌가 하고 봤더니 근데 이 조별리그가 약간 죽음의 조예요. 네, 사실은 뭐 올림픽 정도 되는 그 대회면은 모든 팀들이 다 강팀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죽음의 조가 아닌 조가 없겠지만 또 일본 역시 상대들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스페인도 있고요. 또 아르헨티나, 슬로베니아, 돈치치의 슬로베니아까지 상대하려면은 일본이라도 사실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올림픽 개막과 동시에 조별 예선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농구도요. 일단 남자 농구, 올림픽 남자 농구 관전 포인트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겠죠. 계속 말하고 있지만 미국 대표팀이 자존심을 이어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그리고 일단 NBA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여러 나라에서 왔대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캐나다처럼 거의 모든 엔트리가 NBA 선수들로 구성된 국가들도 사실 조별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NBA 본선을 진출을 못한 팀들이 많거든요. 결국 NBA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을 한 대로 묶어주는 감독의 전술 그리고 선수들끼리의 융화가 되는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팀에 루카 돈치치가 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잘할 것 같아 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혀 모르는 선수들의 활약상 조직력 그렇죠. 그리고 자국 리그에서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감독의 전술을 얼마나 잘 해석해내느냐 그런 것들이 아마 올림픽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까. 오히려 NBA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선수들의 활약상이 좀 더 기대가 될 법도 합니다. 네. 일단 뭐 올림픽이야말로 이 뭐 자국의 어디 자존심을 걸고 하는 게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재밌고 치열할 수 있어요. 여자 농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올림픽 진출했습니다. 전주원호가 드디어 당당히 나서는데 이 또 조별리그가 만만치 않아 보여요. 네, 제가 어저께 기사를 보다 약간 경악한 게 있는데 경악을 했습니까?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라고 이제 저명한 스포츠 잡지에서 미국의 우승을 막을 다크호스 세 팀을 꼽았는데 스페인, 캐나다, 세르비아예요. 근데 다 우리랑 같은 조입니다. 어떻게 조편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12개의 국가가 출전했죠.
이제 미국 일간지에서 내놓은 랭킹이 우리나라가 12위로 그렇죠. 지금 올라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확실한 절대적인 언더독 입장에서 그쵸. 시작하는 겁니다.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정말 들이받는다는 느낌으로 간다면은 대한민국의 사실 선수들이 개개인적인 면모로 봤을 때 전혀 기량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신체적인 건 떨어질 수 있어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온다면은 생각보다 좋은 결과 물론 네.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경기를 펼치고 올 수 그렇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사실은 8강에 오르긴 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뭐 절대적인 승리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쵸.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마침 잘 맞아 떨어지면서 네. 8강까지 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거에, 대표팀도 예. 네. 또 우리가 잘한 전력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기죽지 말고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죽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거예요. 박지수 선수 라스베가스에 있는 박지수 선수 합류를 했나요? 네, 네네. 합류했고요. 이제 자가격리 끝에 이제 마침내 어저께부터 대표팀과 합류해서 완전체로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은 뭐 아쉽게도 올림픽 진출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아시아컵에서 달래려니 했는데 아시아컵이 연기가 네. 됐나요? 네. 아직 연기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8월 12일 날 개막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인도네시아 자체도 코로나19 감염이 심하다 보니까 사태가 결국 대회를 좀 연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종목을 막론하고 10월 전후에서 열리는 각종 세계 선수권 대회나 각종 월드컵 대회들이 지금 취소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구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반기, 특히 4, 4분기는 많은 스포츠 팬들에게 좀 어두운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쉬고 있는 우리 크볼 우리 네네. KBL 선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단은 팀 훈련을 시작한 상태고요. 대표 선수들이 원래 소집됐어야 되는데 대회가 연기될 수 있다는 소식에 지금 각자 대표팀에서 소속팀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네. 지난주에 어떻게 김선영 선수는 잘 만나셨습니까? 네, 잘 만났고요. 김선영 선수 역시 챔피언십에 우승해본 선수답게 NBA에 대한 이런 좀 예측을 했거든요. 네.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김선영 선수가 미러키의 4연승으로 인한 파죽지세 우승을 예상했는데 오늘 그게 들어맞으면서 아마도 해설위원 자리가 김선영 선수로 조만간 다다음 올림픽 때는 제 자리가 없겠군요. 그 정도로 잘했습니까? 잘 못 들으셨던 청취자분들께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저희 스포츠 끝난 이후에 또 조선의 느바 유튜브 스트리밍 버전에 그때 또 손님으로 오셨었어요. 모두가 피닉스 선즈의 우승을 예견하고 있을 때 SK나이츠 김선영 선수만 아니다. 미러키가 이 상태로 밀어붙이면 혹시 또 모른다라는 예측을 전문가적인 예측을 했었다는 또 후문이 있었습니다. 참. 자, 다음 주는요. 올림픽 버전으로 저희가 완전 바뀝니다. 이제 올림픽 중간이니까요. 예, 올림픽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도 두 분 다 KBS 올림픽 해설위원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림픽은 KBS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올림픽은 KBS. 오케이. 자,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그리고 배우이자 선수이자 모든 걸 다 하시는 박재민 씨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